자, 오늘 6월 17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결국 시장은 시장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말 여러분들 뭐 힘드셨을 거예요. 거의 뭐 지옥 주간이었는데 미국 CPI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높게 나온 거죠. 연준에서 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사실 연준 입장이 되게 애매해졌죠. 지난 FMC 회의 때만 해도 75bp 인상은 테이블 위에 없다라고 같이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75bp를 인상을 해버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연준도 지금 시장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던 2500대 후반의 지지 라인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지니까 바로 변동성이 터져버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예측이 의미가 없는 대응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간 연준도 예측을 못하는 시장을 우리가 무조건 간다 안 간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결국은 시장이 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종목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돌발적인 악재, 여기서 러시아가 정말로 핵을 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시장이 높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일단 종목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등할 때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도 종목 숫자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둘째는 여러분들 스탠스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제는 예측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장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빠진다는 얘기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무조건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변동성 구간이고 대응의 영역이란 얘기는 빠질지 오를지 아직은 모르고 시장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혹은 무조건 빠진다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변동성이고 시장에서 대응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하락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른다와 내려간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내 포지션을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골을 할지 스톱을 할지를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도 개인 투자들이 많이 시장에 출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삼성전자 오늘 5만 전자 됐습니다. 개별주들 대부분 3분의 1 토막이 났고 삼성전자도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월급 버시고 하시는 분들이면 월급 가지고 조금씩 더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큰 투자 자금은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이 매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장에 퇴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되게 힘드실 텐데 고하고 스톱을 확실히 정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상승 하락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시장에서 스톱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접고 떠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주식 하기로 했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너무 심리적으로 괴롭고 더 빠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2000도 깨질 거야. 지금 2440이 종가인데 2000도 깨질 거야. 뭐 1800 갈 거야. 코로나 때처럼 1400 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주식하면 안 되죠. 근데 고라고 확신을 하고 결정을 하는 순간은 일단 상방을 보고 가시는 겁니다. 주식을 한다는 이유는 그 자체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고 생각을 하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하면서도 생각이 나를 잡아먹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급락으로 2020년에 1400까지 갔습니다. 2200에서 1400까지 갔는데
그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라고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 지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도 원래 주식하셨던 분들은 상당 부분 퇴출당했습니다. 그 물량을 여러분들이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주식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주식 수가 있잖아요, 종목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샀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코로나에서 퇴출당한 분들은 지금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재미를 좀 보셨다가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급락 때 고생하셨던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코로나 급락 상황에 있는 그분들과 마음이 같아진 겁니다. 근데 결과는 사실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떠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급락이 나오는 게 두려울 텐데 급락은 통상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하나의 사건이었죠. 사건이 터지고 옛날 리먼 때도 리먼의 파산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제가 이제 매매할 때 이제 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거는 신용등 강등, 그리스 디폴트, 뭐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사건이라보다는 추세적인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도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졌던 모습이었었는데 약간 미중 무역 분쟁하고 양상이 좀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도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던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섣불리 예측하시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갈 건지 말 건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주식은 상방에 베팅하는 겁니다. 떠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뒤도 보지 말고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